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민주당의 재선 의원인 강덕구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덕구입니다. 예, 좀 날이 많이 춥습니다. 예, 좀 춥습니다. 예, 12월이라 그런지. 자, 의원님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염두에 두신 건가요? 거의 정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출마하는 쪽으로. 예. 조만간 기자회견 하시겠네요. 자, 우리 강덕구 의원님의 최고위원 관련해서는 이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먼저 최근 정치 현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긴 재단 종교법인은 해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예. 대통령이 콕 집어서 통일교를 하진 않았는데 예, 예. 많은 사람들이 통일교를 겨냥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의 생각 어떠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 자유를 분명히 보장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종교 단체도 법률을 위반하면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법률적 적용을 받는다. 이것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알기에는 민법 제38조에 법인이 공익에 해를 끼치거나 예. 아니면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등은 해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 해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도 성역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위반 시 해산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발언은 공감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대표는 이거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 협박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동훈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예. 공개 저격한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분명히 종교 단체가 법률적 위반을 했을 때는 해산할 수 있다라고 한 걸 갖고 공개 협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풀어야 될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 당원 게시판에 올라 있는 부분들 이거 빨리 해명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옛날에 그 수사 한동훈 관련해서 받았을 때 우리 포렌식 수사할 때 핸드폰 비번 풀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이 풀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부터 빨리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최근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존재감이 좀 약해지잖아요. 예, 서울시장을 나오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일부러 대통령을 저격한 게 아니냐. 이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뭐 그런 말도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의 최근의 발언을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그리고 시대 정신과 맞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역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국민으로부터 관심에서 멀어나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통일교에서 일부 정치인들에게 지금 금품을 줬다, 돈을 줬다라는 게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정동영 장관은 돈을 안 받았다고 발언을 했고 또 특검도 정동영 장관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흘러는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전재수 장관의 경우 이제 본인이 지금 뭐 받은 금액이 이제 통일교 본부장 말에 따르면 2천만 원이나 4천만 원 이런 말이 있던데 우리 전재수 장관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통일교 현안이 한일 해저 터널이잖아요. 그 이슈를 풀기 위해서 그 현안을 풀기 위해서 전재수 전 장관 그러니까 현재는 전재수 의원한테 로비를 했다라는 건데 그 당시에 전재수 의원 SNS에 보면 해저 터널 반대하고 있어요. 나는 해저 터널에 반대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아니 해저 터널에 반대하는 사람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은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의원님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SNS 봤죠. 보셨어요? 예. 그 시점에 분명하게 해저 터널을 반대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통일교에서 받은 시점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시점에 제가 알기에는 전재수 장관은
구포성당에서 미사를 보고 있었다고. 그랬다면서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이 의원직을 지키고 예. 그리고 동시에 장관직을 사퇴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인 말대로 대통령한테 누를 끼치지 않고 그리고 해수부 쪽에 그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장관직 사퇴하고 그야말로 당당하게 수사 받을 부분 수사 받으면서 한 점 의혹 없이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 부분은 수사를 하면 금방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는 전재수 장관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적어도 예를 들면 자기가 정치인으로 있는 동안 공인으로 있는 동안 항상 공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전재수 장관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스갯소리 하는 거 중립기여를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중립기여를 이렇게 놓자 그러는데 이거는 뭐 일방적인 통일교회 그 윤영호 본부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좀 더 사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란 재판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최근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를 놓고 민주당에서도 의견이 좀 둘로 나뉘는 것 같은데 그 당 지도부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았다면서요, 의원님? 당 지도부에서 최종적으로 예. 이혼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거기에 맞게 지금 지도부에서 내란 전담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해 가고 있으니까 예. 좀 더 지켜봐달라. 이런 메시지를 의총에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도부를 믿고 예. 좀 더 나름대로 안들을 만들 때까지 저희들이 지켜보고 그리고 안들이 나오면 그 안을 갖고 서로의 힘을 합쳐서 내란 전담 재판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게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님도 큰 틀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 찬성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찬성하죠. 그렇죠. 예. 예. 다만 이제 유언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 세부 작업을 할 테니까. 예, 이혼 소지를 줄이는 게 아니고요. 예. 이혼 소지 자체를 없애야 된다라는 게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게 출발은 지규현 판사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윤석열을 구속 취소해가지고 많은 국민들의 공감을 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의원님?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구나. 예. 사법부가 최소한의 신뢰마저도 깨고 있구나. 예. 이게 사법부의 현 주소라면 사법부가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예. 결론에 도달하고요. 내란 전담 재판부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저도 깜짝 놀란 건데 의원님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추경호 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영장이 기각됐는데 예. 그 기각을 시킨 판사 이름이 이정재 판사예요. 근데 이정재 판사가 그 기각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2분 동안 계엄 공모를 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그거 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CBS 노컷뉴스에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엄을 하려면 비밀리에 하는데 그 비밀리에 한 거를 아무도 안 봤다라고 질문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하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전화를 한번 하면 네. 보통 한 1분이면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중요한 얘기 할 때 한 1, 2분이면 더군다나 원내대표와 대통령과의 관계라는 거는 추경호 대표의 특징이 윗사람 말을 철저하게 잘 듣고 거기에 잘 따르는 그야말로 권력 지향형 그리고 권력에 가장 잘 알아서 순응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2분 동안 충분히 역사가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재 판사가 얘기하는 거는 특정 누구를 그리고 특정 세력을 옹호하기 위한 전형적인 기득권 판사의 메시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정재 네. 판사뿐만 아니고요. 예. 일반 법관들의 대체적인 인식이 좀 이렇다라는 느낌들을
이번에 법관회의 포함해서 예, 예.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해왔던 모습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과정들 속에서 우리 법관들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침묵은 또 다른 동의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사법부 그리고 대법원장 포함해서 법관들이 자기들의 공식적인 자성의 목소리 예. 적어도 공식적인 사과가 필요하다는 게 강덕구의 생각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이 지난 지가 벌써 내란 발표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1심 선고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판사들의 사과도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예. 그분들은 뭐 상권 분립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하지만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다. 그리고 그 논리를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의원님 굉장히 좀 업드셨으면 화가 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니 분노 안 되나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국민들이 이렇게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국힘은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예. 국힘과 내란 세력과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사법부 세력들은 여태까지 기득권 카르텔을 해왔다라는 또 다른 메시지로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그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나경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이제 무선 마이크를 차가지고 이제 소동이 좀 빚어졌는데 이게 출발은 나경원 의원이 단상에 올라갈 때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사를 해라. 이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했는데 하지 않으면서 이제 거기서 충돌이 시작됐는데 제 첫 번째 질문. 예. 아니 왜 올라가서 인사하지 않죠? 그런 경우 있습니까, 의원님? 어떠신가요? 제가 알기에는 예. 21대, 22대 국회의원으로 그리고 또 제가 보좌관으로 일을 하면서 인사를 안 한 경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 기억하는 한. 예. 사실은 국회의장한테 인사를 하는 거지만 국민을 국민한테. 대표하는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거다. 이거는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예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인사를 안 한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예. 저거는 국민을 모독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국민 모독죄입니다. 예. 국민 모독죄. 예. 그 나경원 의원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발언을 하면서 가맹점 사업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대부분의 내용은 민주당을 비판한 내용이던데 민주당 독재라고 하면서 그러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경고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니까 마이크를 껐어요. 그러니까 이제 곽규택 의원이 단상에 올라가서 나경원 의원에게 이제 무선 마이크를 채워준 거거든요.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무선 마이크가 등장한 적이 있나요? 예, 그 두 가지 관점입니다. 예. 가맹점사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그 다음날 이 법에 대해서 국힘 쪽 대부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찬성을 했죠. 예. 예.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할 때 해당 법안 관련된 내용만 얘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 이 내용은 없고 예. 예를 들면 민주당 독재, 독재 예. 그리고 또 우원식 의장이 자기를 뭐 핍박한다는 식의 얘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만 배설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판단은 그 국민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왜 국민의힘 청산해야 되는지 왜 나경원 의원이 빠때른지 왜 나경원 의원이 진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라져야 될 대표적인 구태 정치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본회의장에 의원님도 계셨잖아요. 예.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 당직을 몇 명씩 하게 돼 있는데 예. 제가 당직 순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관 제 방에 있다가 나경원 의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본회의장 가갖고 예. 나대로 정신 차려! 이렇게 예, 나경원 내려와! 사과하라!
이렇게 세게 얘기를 계속했고요. 예. 그게 보니까 어느 방송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낫바로인가요? 낫바루죠, 낫바루. 네, 낫바로 정신 차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나경원 의원은 발언을 이어갔나요? 좀 싸우다가 쉬었다가 싸우다가 계속 이어갔죠. 그 다음 날에는 또 곽규택 의원이 또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편말을 들었는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무선 마이크가 있었다 뭐 그런 것도 하면서 또 그 발언권 중지시킬 겁니까라고 의장한테 항의를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엔 법사위의 그 사이좋은 두 남매 곽균택과 나경원 본회의장에서도 사이좋은 두 남매가 됐는데요. 예.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곽균택, 나경원 이 두 사람은 사라져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총선 때는 서울 동작구 그리고 곽균택 의원 지역구에 가고요. 모든 걸 던지고 두 의원 낙선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그 동작에 가실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동작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긴장할 것 같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부산이죠. 네, 부산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 구민 여러분 2년 반 남았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 청산, 내란 청산 가장 중요한 건 사람 청산입니다. 곽균택, 나경원 청산해야 됩니다. 그게 시대 요구고요. 그게 시대 정치인입니다. 다시 한번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작 구민 여러분께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나경원 아웃, 곽균택 아웃. 그래야지 새로운 시대 열립니다. 새로운 시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2년 뒤에 이제 부산을 가신다고 그러면 주진우 의원 지역구 가실 생각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김민석 총리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이 그 주진우 의원의 저격수셨잖아요. 근데 저는 나경원, 주진우 그리고 곽균택 보면서 뻔뻔한 삼남매 그리고 다 세 명 다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리고 다 나름대로 집안들이 소위 뭐 떵떵거리는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역사가 어떻게 된 건지 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법을 왜곡하고 그리고 많이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세상을 우습게 생각하고요. 시민들을 우습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 요구를 우습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습니다. 시대 역행이죠. 저는 이런 세력들이 소위 기득권 세력이잖아요. 예. 이런 세력들을 정리하는 것 그게 시대 요구입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 여러분, 동작 구민 여러분 2년 반 후에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서 나와 있는 모습 안 보게 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께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싸우겠습니다. 함께 역사 청산하시고 사람 청산해 주십시오. 예.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강득구 의원님 하면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양평고속도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의원님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게 지금 양평고속도로가 당초에 이제 그 양서면의 노선을 강상면으로 바꾸면서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제기하게 되신 거예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지역 언론사에 나온 내용을 보고 예. 안진걸 소장이랑 같이 고민하면서 예. 이걸 그냥 국회에서 처음 제가 이슈화했는데요. 그 이면에 소위 윤석열 부부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가족의 땅이 상당 부분이 있다. 예. 그리고 이게 소위 인수위 때 바뀌었다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인수위 때 이 작업을 해서 그리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중심이 되었고 예. 종점을 바꿨죠. 근데 바꿀 이유가 없는데 바뀌었다. 예. 그러니까 특정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게 김건희 윤석열 집단에 연결돼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윤석열 정권을 보면서 권력을 사유하고 국정을 농단을 했는데 실제로 도이치 모터스 뭐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 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거는 대통령 당선되고 인수위 때 첫 작업을 한 거예요.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국정을 농단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열정들이 이거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싸웠던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 고발도 당하고 이랬지만 예. 이제 제 얘기가 100% 맞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는 그 당시 뭐 기득권 언론 중에서 또 국힘에서 고발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그리고 나름 보람을 느낀다. 그리고 그 힘이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하나의 배경이 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으로서 시대 정신, 시대 요구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부분에서 늘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적어도 정치하는 동안 그런 마음속에 하나의 저한테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슈가 됐던 거 우리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이채 양명주였잖아요. 예. 그 안에 당당히 들어갔어요. 양평고속도로가. 어떻게 보면 그 이채 핵심이 양명주. 예. 양평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일부 언론들이 의원님 많이 비판했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대통령 탄핵을 처음 주장했던 맞아요. 사람인데 예, 이제 윤석열 탄핵을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예. 강북구 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제 양평고속도로를 접하면서 탄핵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예, 예. 근데 결국 탄핵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우리 그 김민석 총리가 계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 얘기랑 연장선에서 보면 제가 탄핵을 주장했고 김민석 총리가 계엄을 주장했고 그래서 그 계엄이 탄핵까지 왔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련의 과정 속에서 강북구의 탄핵 주장 김민석 총리의 계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배경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는 국민 여러분들이 있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또 기억하는 게 탄핵의 밤이잖아요. 그렇죠. 국회. 그건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의원님? 사실은 전 촛불 행동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문화인들이 촛불 행동 시민들한테 응원하라고 우리 국회에서 문화의 밤을 여는 행사가 있었죠. 예. 근데 제가 대관을 해드린 거였는데 대관을 했다는 이유로 강북구 출당 조치해라, 강북구 위원직 제명해라, 뭐 이런 얘기를 국힘에서 계속 했는데 아니 제가 그 장소를 대관하는 걸 주선했다는 이유로 저한테 출당 조치하라, 위원직 제명 조치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국힘에서 했지요. 그게 또 하나 이슈가 됐고 국힘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게 또 모여서 야 윤석열 정권 탄핵해야 되는구나 하는 하나의 결집하는 계기가 됐죠. 그 중심에 강북구가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때 탄핵의 밤 실시한 게 23년인가요, 그러면? 24년에 계엄이 일어났으니까. 23년도 맞습니다. 예. 23년 8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럼 우리 강북구 의원님께서는 23년 여름부터 탄핵의 밤을 주장하신 거네요. 탄핵을 주장했던 거는 양평고속도로가 터지면서 야 이렇게 인수위 때부터 권력을 사유하는 집단 같은 경우는 처음 봤다. 예. 예. 이런 집단은 제가 말하는 집단은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 주변의 카르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정권을 정리해야 되는데 방법은 탄핵밖에 없다. 뭐라는 그리고 탄핵할 사유가 조만간 올 거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랬군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탄핵을 얘기하는 게 좀 무리한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는 제 신념 속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민석 총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김민석 총리가 국방위에서 계엄 처음 꺼냈을 때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계엄을 할까라고 했었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강덕구 의원님이 탄핵의 밤을 했을 때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탄핵까지 가야 되냐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결론적으로 김민석 총리와 강덕구 의원님의 그 생각대로 된 거네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 역사를 예언한다라는 게 예. 예측한다는 게 무지 힘들죠. 그러나 김민석 총리는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징후 속에서 결국 윤석열 정권이 살기 위해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예. 이런 예측을 했다고 하고요. 저는 윤석열 탄핵당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탄핵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게 합쳐져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입장에서 정치인이 때로는 핍박당하고 때로는 비난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가야 될 길이라 그러면 마다하지 않고 뚜벅뚜벅 가는 것, 그게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저기 노상원 수첩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수거 대상에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수거 대상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예. 확인은 못했습니다. 수거 대상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땠나요? 섬찟했나요? 수거 그러니까 강둑 수거 많은 사실은 그때는 그냥 끝난 다음이었으니까 예. 뭐 하나의 뭐 에피소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한테 또 자랑이잖아요. 예. 저희처럼 여태까지 윤석열과 싸운 입장에서 보면 그건 훈장이죠. 훈장. 예. 근데 그 계엄 선포한 날 담 넘어갈 때 그때 와이프한테 전화하고 그리고 제 아이가 전화 왔을 때 그때 마음은 상당히 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완전 무장한 군인들과 접하면서 그렇지만 이게 가야 될 길이라면 또 이것이 주어진 시대적 소임이라 그러면 할 수밖에 없다. 아이와 와이프한테는 미안했지만 그래서 간 거고요. 끝내 계엄 해제하는데 눌렀잖아요. 예. 저는 그때 시대적 소임을 드디어 했구나. 그리고 윤석열 시대를 정리했구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갔구나. 이런 의미에서 지금도 가장 뿌듯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제가 정치 인생 끝난 다음에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가장 또렷하게 아마 죽는 순간도 그때 담을 넘어갔을 때 제 결기 있는 마음 그리고 저를 뒷받침해준 밀어준 시민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삶을 마무리할 순간까지도 기억에 남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그 최고위원 출마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출마 결심 배경은 뭔가요, 의원님? 저는 아까 탄핵 얘기하시고 양평고속도로 얘기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치인이 주어진 시대적 소임 이런 부분에서 자기 역할에 대한 고민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제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렸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데 아주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우리 국민들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데도 당연히 이재명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당과 정부와 그리고 청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 가운데서 지도부의 일원이 돼서 강북구의 역할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출마 결심을 거의 굳혀가고 있습니다. 자, 최고위원으로서 시급한 과제가 많을 텐데 우리 강덕구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시급한 과제는 뭐가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제 모든 것을 윤석열 정권 탄핵시키기 위해서 던졌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를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제는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해서 제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구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정대가 하나 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해서 한층 더 힘을 받게 하는 것, 그게 강북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출마하겠습니다. 최고위원 지도부는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당원들을 통합하고 당원들을 잘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도부니까 그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 당원들 뭐 권리 당원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일반 당원 있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끌 계획이십니까? 예, 저는 평당원에서 시작해서 도의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도의원에서 국회의원까지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이요. 저는 당원들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당원들의 절박한 요구들을 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생이 어렵습니다. 당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민생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뭐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경청과 소통과 당원들의 요구들을 잘 담아내는 그런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JTV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제 정치의 시작은 고등학교 때 김대중 대통령 관련된 책을 보고 그리고 광주 항쟁 관련된 비디오를 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 마음이 현재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김대중 대통령님의 철학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잘 담아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말을 제대로 하면서 그리고 시대 정신에 맞는 국회의원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들의 삶을 잘 챙기는 현장 소통형 강북구가 되겠습니다. 함께 민주당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강북구를 지켜봐 주십시오. 오늘 JTV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 그 1월 15일이죠? 1월 11일입니다. 1월 11일. 11일? 예, 알겠습니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